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에게는 든든한 혈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죠. 얼마 전 20조 단위 초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쌓기 시작한 폴란드는 이제는 무기가 아니라도 한국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아 보이나 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일곱까지 한국을 좋아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전까지 폴란드와는 큰 교류가 없었던지라 조금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폴란드가 어쩌다가 이 억만리 떨어진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인지 그 내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의 폴란드는 한국과의 혈맹을 넘어서 아예 동유럽의 한국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 도입도 처음 계약했던 물량에다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 급기야는 무기를 벗어나서 원전과 반도체 공장, 심지어는 김치 같은 한국 음식가까지 폴란드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얼마 전에는 K9 FA-53종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던데요.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의 도입을 결정지었는데요. 이에 대해 폴란드군 대령이 TV에 직접 출연해서 그 상세한 속내를 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무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은 정밀 타격 및 장거리와 관련된 매우 정교한 보병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폴란드 군대에서는 새로운 건데요. 유명한 하이마스 시스템과 동일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무 288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가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계획은 발사대 천무를 500대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이마스의 생산 능력 때문에 우린 한국과 미국 장비를 나눠서 구입하기로 한 것이죠. 또한 언급했듯이 이런 종류의 무기를 500대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무기 구매할 무기 목록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하는 무기 리스트는 정말 많지만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약간의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는 포병, 특히 장거리 포병인데요. 천무 미사일은 적군의 지휘 통제 센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처럼 많은 미사일을 퍼붓는 것과는 다르죠. 천무는 오차가 단 몇 미터이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미사일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지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은 매우 발전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천무는 NATO의 요구 사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이 NATO 회원국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도되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 계약을 하면 계약서 서명부터 첫 번째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을 찾아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도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실물을 가져가서 현역 병사들에게 모해 작전 실험을 했을 만큼 폴란드는 레드백 역시 장바구니에 넣을 속셈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이날 실험에서 레드백을 폴란드 군인들이 실전 체험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일간지 WNP에 따르면 이날 시연에는 실제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입될 경우 직접 운용하게 돼 육군 제18 기계화 사단 병사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는 개인 화기로 무장한 폴란드 포병이 레드백에 실제로 탑승해 폴란드군 스타니크 중령은 WNP와의 인터뷰에서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의 수준은 충격적이라 말하며 현재 운용 중인 BWP의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는 솔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부사관 로베르트 카라우다 역시 내부에 장착된 화면과 카메라 성능을 통해 외부 전장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식별된 적군에게 포격을 가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웠기에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죠. 한국 방산의 VIP 고객이 된 폴란드를 위해 한국이 폴란드 사정에 잘 맞는 파생형을 제안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산 차기 장갑차인 보르스게 도입된 무인 포탑 GSSW-30을 레드백에 탑재해줄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안한 것인데요. 이보원 하나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형 레드백에 GSSW-30 포탑을 탑재하는 방안과 관련 HSW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폴란드형 레드백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예전 K9 자주포를 수출할 당시 K9의 차체에 폴란드가 현지 생산한 포탑을 적용해 AHS 크라브라는 파생형을 만들었던 전례가 있기에 하나디펜스는 무리 없이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 현재 방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방산산업 파이를 완전 독점하지 않고 같이 나누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폴란드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었죠.
한국의 서비스에 반한 폴란드는 이제 도리어 본인들이 한국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협력 관련해서만도 전차와 자주포의 유럽 생산 기지 역할을 자처하며 파일럿 학교까지 유치했습니다. 게다가 신냉전이 격해진 나머지 공장을 세우기에는 중국 당도 미국 당도 애매해진 한국 기업을 위해 반도체 공장 부지 역시 적극적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생산이 전혀 없어 보이던 원전 수주전에서도 명백하게 한국의 편의를 봐주기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주도 원전 6기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수주전 승리가 확실해지자 별개의 민간 주도 원전을 한국에 맡겼고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원전 역시 시공은 한국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의 성과를 감안한 것이 확실했고 방산으로 물꼬가 뚫린 두 나라 간의 교류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국 식품기업과 합작해서 2,000평 규모 김치 공장가까지 세우겠다고 나섰는데요. 이곳 역시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김치 시장 개척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 지어진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당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애정을 한국에 보내오니 이제 오히려 두 나라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한 제3자 국가들이 딴지를 걸고 있는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침공의 나비 효과로 최후방인 한국의 무기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반가웠던 미국 입장에서도 점유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높아지자 한국이 미국 방산의 경쟁자가 될까 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의 무기를 집중 분석하며 유럽 대륙의 빈 곳간을 점령하고 있는 한국 방산 산업이 나중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창 전쟁 중인 러시아의 푸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한국을 콕 집어서 이런 경고를 날린 것은 폴란드의 어마어마한 양의 한국 무기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푸틴 역시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강국들이 이렇게 태클을 걸어오는데도 폴란드가 한국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는 것은 그들이 한국의 역사와 자신들의 역사를 겹쳐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국토를 유린당했고 중국과 수백 년에 걸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중국과 친하고 껄끄러운 이웃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과거 독일의 침략으로 국토를 유린당했고 러시아와 수백 년에 걸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벨라루스라는 러시아 괴뢰국에 가까운 이웃이 있죠. 폴란드가 보기에 동부 같은 바구니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국의 처지는 동유럽의 자신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납기 외에도 북한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기를 택했다고 말했었죠. 폴란드는 역사와 지정학적 특성에서 한국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외교 줄타기에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지가 폴란드인 것인데요. 부디 앞으로도 방산 분야뿐만이 아니라도 폴란드와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증대시켜 한국의 영향력이 유럽으로도 뻗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